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가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6년 7월 23일 오전 11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 이전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건 그야말로 민주당 극좌들의 국민 배신일 뿐 아니라 범죄자 편에 서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죠. 어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다. 검사는 수사하지 말라고요? 누굴 위해서? 검사가 수사했기 때문에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인이 드러났죠. 검사가 수사했기 때문에 여수 4개월짜리 아기 혜든이를 살인한 사람이 바로 친모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검사가 수사했기 때문에 성매매로 잡혀 들어간 피의자, 미성년자가 피의자가 아니라 강요와 압박을 당한 피해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런데도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런 결정인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한심한 것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싸우는 야당 의원이 어떻게 무소속 한동훈 의원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말 목숨 걸고 단식 투쟁해야 될 사안이죠. 그런데 어디가 있습니까? 날마다 바깥으로 올림픽 공원으로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니 더 한심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며칠 사이 민주당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의원총회 열고 전문가 불러다가 토론회 열더니 결국 이틀 만에 뚝딱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결론을 정해놓은 명분 쌓기용 쇼였을 뿐이다. 모든 것들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결국 8월 전당대회의 제물로 삼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주당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오늘 주요 언론사들 일제히 사설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데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가 집권당에게는 권력투쟁 수단인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이후 민주당 안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의원 11명은 수사권 일부를 존치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민병과 여성단체도 폐지를 반대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안수사권 유지 여론이 높았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보안수사권이 당내 권력투쟁인 전당대회 핵심 쟁점이 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는 검찰개혁을 하느냐 마느냐, 1인 1표제 사수냐 파기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당대회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성 당원들은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전당대회와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도 민주당에 빨리 결론을 내려 논란이 장기화하지 않는 게 좋다며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정말 무책임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 5만 가지 사안에 시시콜콜 무슨 축구 문제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사소한 일에 페이스북에 글 올리시는 분이 이렇게 중차대한 정말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우리나라 형사 이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왜 본인 의견 못 냅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는 형사제도 문제이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보안수사권 폐지로 피해를 보는 건 권력자가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같은 약자들이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사건 등이 이를 증명한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을 했던 박찬훈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더니 여론은 나빠지는데 당 분위기는 바뀌지 않는다. 당권 경쟁에서 강성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수사권 폐지의 문제를 알고도 당내 권력투쟁 때문에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극좌, 극우가 문제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한 10% 정도 되는 극우에 완전히 볼모로 잡혀 있죠. 민주당도 정말 얼마 안 되는 강성 당원들,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강성 당원들의 꼬리가 완전히 전체를 휘두르는 이런 꼴인데, 그러니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대한민국 수준을 좀 따라가려면 이런 극좌, 극우를 배격하는 게 이게 정말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는 55.3%, 찬성은 27.4%였다. 2배 더 많죠. 얼마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가 61%,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23%에 머물렀습니다. 거의 3배 차이였습니다. 자, 정당의 기능이 정상 작동한다면 지금처럼 보안수사권 폐지 결론을 미리 내리고 속도전을 전개할 수는 없다. 국민 생존 문제를 당내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없다. 박 교수는 민주당이 주술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권력에 취한 정치를 심판할 수 있는 건 민심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극우나 극좌나 정말 똑같죠. 이 우리나라 어떤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서 국민 피해로 돌아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 자, 그래서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만이 정말 나홀로 고군분투하는 이런 모습인데, 자, 이틀 전 시사저널TV에 한동훈 의원이 출연해서 진중권 교수와 약 1시간가량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은 상대방 없는 토론이 되고 말았죠. 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토론을 거절하고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죠. 민주당 의원들 왜 안 나설까요? 네, 나섰다가 판판이 깨질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논리로도 방어가 안 되는 게 이 보안수사권 폐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안인데, 자, 여러분 저 영상 꼭 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틀 만에 조회수가 약 50만 회에 이르렀는데, 자, 그만큼 정말 공부가 되고 보안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검수완박 이후에 우리나라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가를 정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동훈 의원 역시 이 분야 전문가다 보니까 누구보다 쉽게 예를 들어가면서 잘 설명해주는 영상이니까 꼭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자, 예전에는 모든 사건을 다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어느 경찰서에 고발을 하더라도 어떤 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든 결국 우리가 받게 되는 건 최종적으로 검사에 그게 무혐의든 기소든 검사가 내린 결정서를 통보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모든 사건을 경찰을 통하더라도 결국 검찰에게 다 송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권 송치.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경찰이 접수해서 경찰이 송치하지 않고 경찰선에서 수사를 끝내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그냥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묻힌다라는 겁니다. 검찰에 넘어가지 못하고 경찰선에서 그냥 끝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게다가 불송치 결정 내릴 때 정말 딱 2줄이죠. 네,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정말 허탈한 이런 불송치 결정서만 받게 되는데, 과거에는 어땠느냐? 무혐의로 결정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보내주는 의견서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한동훈 의원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진중권이 한동훈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다. 자, 그런데 한동훈이 배째라라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중권,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나에게 돈을 빌려갔어 라고 하면서 한동훈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자, 이게 검찰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검사가 이걸 봤더니 그냥 형편이 안 돼서 갚지 못한 것 뿐일 뿐 처음부터 사기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통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서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진중권이 한동훈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떤 갚지 않을 목적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것은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합니다. 자, 이런 통보를 간다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자, 첫 번째, 진중권이 한동훈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는 수사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500만 원을 준 건 확인이 되지만 이게 빌려준 건지 투자인지 아니면 그냥 준 것인지 만약에 한동훈이 부인을 하면 이거는 밝혀질 수 없죠. 그러니 검사가 진중권이 한동훈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인정된다. 이 한 줄을 적기까지 굉장히 수많은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증거가 불충분해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띡 한 줄 써주는 이 불송치 결정서와 과거 검사의 사실 확인을 거쳐서 내리는 이 무혐의 통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검사가 내린 이 결정문 하나 가지고 이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따로 변호사를 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저 영상에서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설명했는데 여러분 저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 검수완박 이후에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정말 남는 결론은 변호사 충분히 살 수 있는 권력자,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 결국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가는 이런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다. 게다가 검사는 보안수사하지 말라고요. 보안수사를 금지하는 이런 법안을 민주당이 처리한다라는 것. 그러니 한동훈 의원 표현대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범죄자 편에 서겠다는 이런 결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감사합니다.